그러면 이제 아까는 금액이 좀 컸지만 뭐 이제 10억 정도를 자식에게 줄 때 어떻게 주면 절세가 될 것이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경우는 아들 명의로 취득을 하고 나서 세금 폭탄 맞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는요, 이거는 아들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먼저 취득을 했다가 그 다음에 자식에게 넘겨준 경우거든요. 지방세는 일단 별도입니다. 그거는 논외로 하고 지금은 국세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들 명의로 취득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금융자료로 아들 명의로 취득했다는 그 내용인데 뒤에 또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증여 등기한 경우. 이게 이제 보통 수준으로 이제 내는 결과가 되고, 가장 최선의 절세의 방법은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되 절대로 공짜가 없다. 공짜로 주지 않는 방법. 이게 이제 소위 채무를 같이 주는, 이제 세법상 표현으로는 부담부 증여인데, 사실은 이보다 제가 아는 총리분도 청문회 할 때 사실은 세법에 맞는 부담부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기자들은 그것을 편법이라고 온통 언론에 대서특별히 했는데, 그건 기자들이 모르고 한 얘기고, 이는 적법하게 세법에 나오는 대로 한 겁니다. 사실은 절세를 잘했을 뿐인데요. 어쨌든 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왕추징 사장. 이 사람이 아들 명의로 신축 상가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세무서에서는 자금 출처 소명 안내문이 날아왔죠. 이제 자금 출처 소명 안내문이 날아왔다는 것은 세무서에서 볼 때 10억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소득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자금 출처 소명 안내문이 날아왔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전세 보증금도 7억이 넘으면 100% 지금 세무조사를, 자금추적 조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지금 요 첫 번째 사례의 경우는 왕추진 사장이 자기 통장에서, 자기 은행 계좌에서 아들이 계약한 부동산 대금을 그쪽 매도자 계좌에다가 입금을 했습니다. 금융자료 지금 200몇십 개, 국세청에 다 조회할 수 있으니까 그건 바로 확인이 되죠. 그래서 당연히 증여세 추징을 합니다. 하는데 아들은 당연히 10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을 3개월 지나면은 국세청 기준시가라고 할 때 한 70% 잡으면 7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는 금융추적에서 10억이 바로 노출됐기 때문에 10억으로 다 가표를 정해서 추징을 하죠. 그래서 아들은 세금이 3억 2천만 원이 추징이 됐습니다. 또 등탱이를 쓴 것은 그 왕추진 사장의 통장을 열어보니 아들에게 간 것이 10억이 갔고, 근데 아들만 줄 수가 없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또 이쁜 딸에게도 줬는데 그게 대략 한 3억 정도가 적발이 돼서 세금도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7,700만 원이 추징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증여세를 납부할 돈이 없죠. 아들과 딸이.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또 아버지가, 이 마음 좋은 아버지가 또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대신 세금을 내줬더니 그게 또 국세청에서 또 사후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3억 2천과 7,7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한 것에 대해서도 또 세금이 추징이 됐습니다. 아들에게 넘겨주기 전에 일단 첫 번째, 자기가 먼저 증여 등기를 합니다.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아들에게 증여 등기를 하죠. 그것도 3개월이 지나야 되죠. 3개월 안에 하면 일단 시가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3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러면 국세청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금액 7억으로 되니까 일단 3억은 일단 과세표준에 세이브 되죠. 거기서 증여세를 1억 2천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영모 씨는 아까 그 왕추징처럼 이 세금 대납한 거에 대해서 추징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어떻게 작전을 세웠냐면, 아들을 자기 부동산을 통해서 담보대출을 받게 해서 거기서 1억 2천을 세금을 대신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징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증여세에 대해서만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3개월 말씀을 드린 것은 뭐 보통 상정법이라고 표현하죠.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여기 보면 증여일 3개월 이내에 형성된 시가가 없는 경우 얘는 우리 국세청 기준 시가에 의해서 증여세를 평가하기 때문에 대략 평균 70%를 잡았을 때 그 금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요거는 유리하게 절세한 케이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식에게 주더라도 절대로 공짜로 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력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조세 심판원에 나온 내용을 보면 굉장히 납세자에게 불리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부모, 자식, 어떤 가족이라는 형태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감정과 어떤 미풍양속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세법은 그걸 철저하게 많이 좀 깨부수는 그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민법상 부부 빌산제라는 것부터 출발해서 배우자끼리 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세금을 추징하고 물론 이제 10년 이내에 6억까지는 공제해 줍니다만 이 가족 간의 돈 거래 그거는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된다면 봐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유리하게 절세를 한 케이스인데요. 자녀에게 절대 공짜로 주지 않는 경우 최절세의 이 케이스는 첫 번째는 이제 똑같죠. 아들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3개월이 일단 지나서 아들 명의로 증여 등기를 했죠. 그러면 3억은 일단 세입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르죠. 상가 건물을 전세를 5억을 받죠. 본인 명의 여기서 본인은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본인 명의로 대출 받죠. 그러면 지금 전체 국유청에서 볼 때는 평가 금액이 재산 평가 금액이 7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부채가 다 토탈 7억입니다. 이런 구도로 만들어 가지고 최절세 사장은 아들에게 재산 7억을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소위 이제 부담부 증여니까 부채 7억도 같이 끼워서 주게 되면 증여세가 제로죠. 근데 이제 문제는 부채를 넘겨준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상담을 할 때 부담부 증여 상담을 할 때 통으로 증여를 했을 때 세금이 만약에 10억이 나온다. 제가 옛날에 논현동에 사무실에 있을 때 그 건물 주인도 그렇게 상담을 제가 해드리는데 통으로 증여를 했을 때는 10억이 나오는데 부담부 증여로 했을 때 절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채무 금액에 따라서 그게 다르거든요. 어쨌든 채무는 증여세에서 빠지고 채무의 양도 부분은 또 양도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증여와 양도소득세 두 개를 합친 금액이 순수하게 증여만 한 경우보다 적도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해요.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요 케이스는요. 어쨌든 채무가 전체 100%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제로고 양도소득세도 부채가 전체 7억이라서 양도과액 7억 당초 취득금액이 기준시가 7억이라서 7억으로 해서 양도차익이 제로죠. 그래서 이것은 증여세 그리고 양도세 모두 다 낼 게 없는 구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고위직들 인사청문회 할 때 세금 문제가 늘 따라다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부담부 증여, 이건 명백하게 세법에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주 나쁜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데 절대로 나쁜 게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탈세가 아니고 절세의 방법인데요. 부담부 정리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담부 정리는 말씀드렸지만 이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물려주면서 부모의 부채도 함께 주는 것을 부담부 정리라고 하죠. 이 방법이 절세가 되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는 사후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으면 자식이 그거를 승계받았을 때 그것도 요건이 돼야 다 승계받겠지만 이자 부담을 부모가 대신해주면 다 부담부 증여가 되지 않고 다 세금 추징이에요. 자식이 이자 부담을 하는 것이 확인돼야 되는데 그것도 요령이 있거든요. 일단 부모가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발각되면 부채를 전부 다 인정하지 않고 전체 자산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서에서는 1년에 2번 정도 사후 관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상가 건물 10억짜리 샀으면 월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월세를 당연히 아들 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물론 당연히 400원 정도 아들 앞으로 갈 것이고 아들 통장에 월세가 들어오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월세가 들어온 통장에다가 그 이자가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이렇게 하면 별 신경 쓸 것도 없고 처음에 세팅만 잘 하시면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더라도 전혀 문제 없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질문도 하셨는데요.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대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버지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그것도 또 부담보증료 취소가 되니까 그거는 또 유의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아들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받아서 주는 방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얘기 같지만 또 아들이 부동산 임대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신고할 때 다 대부분 다 성실하게 하지만 보통 보면 또 영세 사업자로서 세입자가 월세를 주지 않거나 여러 가지 또 그것 때문에 신고 안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일단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서 현금주의가 아니라서 월세를 별로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 신고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또 중요. 그래야 나중에 또 자금 추여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금 출처 조사를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은 자식들이 소득원이 있는 게 좋죠. 그래야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첫 번째 왕창 추징된 왕추징 사장의 경우는요, 일단 국세청 기준시가는 7억이지만 일단 금융자료 10억이 노출돼서 10억 전체 정리재산 가입으로 됐고, 그리고 금융추적 조사를 하다 보니 아들에게 간 10억 외에 딸에게도 또 3억이 간 것까지 노출이 되어서 보통 이제 10년까지는 다 금융추적 조사 다 하죠. 이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15년까지 가는데 대략은 1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년 다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3억, 아들은 10억까지 이렇게 적출이 돼서 세금이 나왔는데요. 전체 아들, 딸 합쳐서 납부세액이 5억 5천만 원입니다. 적지 않죠. 근데 또 중간에 또 하나 보시면 이 가산세가 있죠. 가산세가 부당과소 가산세가 40%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게 지금 붙은 게 둘이 합쳐 1억 4천만 원 해야 됩니다. 1억 4천. 그래서 토탈 5억 5천만 원이 이제 추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이정도식의 경우는 일단 10억이 아니고 7억으로 국세청 기준시가대로 평가돼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은 이에 맞춰서 이제 30% 적용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산세는 없죠. 전체 납부세액이 1억 2천. 그러니까 둘 차이가 벌써 4억 한 3천만 나죠. 차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최고로 절세 잘한 최절세의 경우는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도 일단 제로고, 증여세 과세 가입도 일단 제로, 가산세도 제로해서 여기는 세금이 이제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절세의 경우를 따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살아 있을 때 증여세가 추징이 됐는데, 이제 제목이 상당히 좀 가슴 아픈 제목인데, 살아서 추징이 많이 됐는데 또 죽었어도 추징이 많이 됐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요, 보시면 지금 일단 전체 세 사람의 케이스를 30억을 일단 상속받은 걸로 일단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살아 있을 때 문제됐던 증여세, 증여재산, 그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10억하고 그 다음에 딸과 하고 10억이 아들 금융자료 10억, 그 다음에 딸 금융자료 3억, 그 다음에 세금 대납 4억에서 17억이죠. 이게 사전 증여재산 또 합산이 됩니다. 물론 납부한 증여세액은 빼겠지만 그게 토탈 다 사전 증여재산을 해서 상호재산이 다 합산돼서 47억이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효도를 잘해서 10년 이상 살게 한다면 10년 안에 재산만 합산되니까 조금 빠지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증여하고 난 뒤에 10년 안에 돌아가셨다 하면 다 상속재산에 합산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상당히 좀 오래 살지도 못해서도 억울한데, 증여세 추징이 많이 돼서도 억울한데, 그게 또 합병이 돼가지고 또 10년 못 넘기고 일찍 돌아가시고 또 거기 또 상속세까지 이렇게 추징이 되면
정말 정말 좀 불행한 거죠. 그래서 세금 납부가 12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30억 받았는데 이제 12억을 내니까 그것도 이제 현금이 있으면 또 뭐 사이좋게 나눠줄 수 있지만 현금이 또 없거나 또 부동산 또 어떻게 돼 있는지 뭐 그것도 서로 이렇게 따지다 보면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그 경희대 교수 그분도 부동산만 100억을 물려받았는데 세금 낼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세금을 내려고 하니 부동산을 팔아야 되잖아요. 부동산을 팔면은 또 양도소득세가 나오겠죠. 근데 또 그것도 6개월 안에 팔아야 상세는 6개월 안에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럼 6개월 안에 만약에 부동산을 처분했다 하면 그 시가가 노출되는 순간 100억짜리가 130이 되겠죠. 그거는 자기는 뭐 감당할 수 없다, 못하겠다 라고 했고, 그러면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세금 내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감정평가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그걸 또 보고 또 추징을 더 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오부 사채이자를 빌려서 세금을 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 하는 표현은 자기 뭐 형제들 간에 뭐 자기 누나하고는 이제 철천지 원수라서 유서를 미리 써놨다 하더라고. 아들에게 2번 다시 내게 상종하지 마라. 뭐 그런 유서도 쓰고 자기 말로는 거의 70%를 세금 다 냈다. 뭐 그 정도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설계가 잘 안 되면 굉장히 좀 비극을 초래하는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케이스는 또 제가 또 이따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그리고 이 정도의 경우는 이제 사전 증대사 7억으로 해서 전체 10억, 한 2억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최절세의 경우는 어제 상속 정려 재산 아까 제로로 나오니까요. 이거는 7억 9천. 그러니까 차이가 여기 한 2억 정도 차이 나고 크게 차이는 한 4억, 전체 한 4억까지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몇 억은 그냥 훅 날아가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좀 미리 준비해라. 제가 이제 이때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뭐 그런 내용인데, 특히 이제 추정 상속 재산. 추정 상속 재산이 이제 가장 무서운 건데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그 돈을 어떻게 인출한지를 자식들이 잘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세무서에서 뭐 돈이 이렇게 빠져나갔다 저렇게 빠져나갔다 소명하라 하면 자식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근데 그게 다 소명이 아니라 다 세금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거를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하죠. 돈은 빠져나갔는데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거. 돈이 빠져나갔으면 뭐 어디 뭐 만약에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뭐 빚이 있었다. 그럼 빚을 갚았다라든지 또는 뭐 그에게 병원비를 썼다라든지 사용처가 나와야 되겠죠. 물론 그 사용처 자체도 가공이라는 생각을 세무공무원은 늘 하기 때문에 뭐 그것도 객관적이고 신뢰가 있는 그런 증빙으로 소명해야 되겠지만 그게 없다 하면 전부 다 그거는 추정 상속 재산으로 해서 상속 재산의 합산이 됩니다. 그 자식으로서는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는 상속 조사가 종결된 뒤인데도 또 조사를 받아가지고 세금이 한 10억 정도 추징됐는데 그 부인은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캐나다 가 있는데 국내에 들어왔다 오니까 자기 남편이 세상을 뜨고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10억이 더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체납이 됐으면 이 사람은 출국을 할 수가 없어요. 출국 규제, 5천만 이상 출국 규제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제가 상담을 듣고 그 30억이라는 부동산 양도대금이 노출이 됐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열심히 쫓아다니고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뭐 세무대리에 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얘기만 듣고 말았는데 그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자기 남편이 사귀던 보험 설계사 아줌마가 있는데 거기서 부동산을 같이 처분한다고 쫓아다녔다는 그거는 이 풍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추적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 결국은 뭐냐면 그 본 부인하고 그 자식만 세금 체납이 되고 뭐 출국도 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추정 상속 재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대해서는 부모님에 대한 이 관리를 조금은 살짝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융자료를 보거나 또는 그 부모님을 관리하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좀 기동력해서라도 어느 정도 이 정보를 수집해야만 이 그런 불행한 비극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